한 교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우대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그중에서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니저님과 연결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외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이제 이번 주는 이 거래만 하니까요. 그쵸.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필요해요. 오늘 모방을 합니다.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장이 이제 다행스럽게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많이들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추석 이후 장세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3시 50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계속 시장은 반등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그렇죠. 시청자분들 왜 반등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좀 원성이 많았거든요. 다행히 오늘 장은 코스닥의 현재 구간 3%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가 1.54% 오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주도주, 네. 5G의 반등도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쫙 시장을 훑어보니까 뭐 자율주행차주들 많이 오르고 그쵸. 있고 엔터주들, 여기에 5G 통신 장비주들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자율주행이라든가 엔터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네. 대신에 이제 5 같은 종목군들은 시장에 살아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 좀 보시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이노바이러스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조정 장세를 통해서 약간은 리스크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한번 정도 공격적으로 소량씩 분할 매집을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흐름 자체, 수익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하락세가 멈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연 이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살아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수,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지수가 안정세를 보면서 지수 따라서 떨어졌던 종목들이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이런 종목이 다시 시장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결국에 5G 관련주들은 시장이 살아나고 또 글로벌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산세라든가 내지는 백신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투자 본격화에 따른 실적 성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은 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 정도면 중간 바닥은 쳤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홀딩이고요. 연이틀 반등이 나선 만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매집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는 아직은 해볼 만한 그런 종목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대한광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 5G 관련 중에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에 관심을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반등은 크지 않습니다. 연이틀 소폭의 반등에 불과한 상태인데 이 종목은 시세가 거의 내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다른 5G 관련주가 이미 시세가 났었습니다만 이 종목은 거의 못 냈고 여기서 한번 가려고 하다가 시장이 무너져서 같이 밀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5G 관련주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을 좀 붙이면서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 구간에 우리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현대 홈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소강 상태를 보면서 이제 개별주 맥락으로 매기가 좀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현대홈쇼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목도 지수의 조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여기가 대바닥권입니다. 대바닥권이고요. 대바닥에서 올라갔다 눌림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살아나니까 소폭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더 살아나게 되면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던지고 도망가는 것은 좀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중간 바닥을 다지고 강하게 한두 차례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먼 시각이라고 한다면 고점 돌파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중간 바닥 치고 한두 차례 강하게 반등 나올 때 그 정도 선에서는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올라올 때 정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주도주라든가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종목으로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을 펼치면 좋을 듯합니다.
네, 현대 홈쇼핑까지 리뷰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슈가 아니라 시장 반등에 따라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5G주다 네.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내일 추석 연휴, 긴 연휴 앞두고 딱 한 그렇죠. 거래일 남아있는데 내일도 오늘처럼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의 한 주는 제가 그래서 공포감 진정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포감 진정. 맞아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또 인간 관계상 그쵸. 올라줘야죠. 그게 네. 도리죠요. 그렇죠? 정말 이 시장이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무서웠던 게 뭐냐면 공포감이에요. 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폭락하지 않을까.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것은 바로 그런 공포감이었었거든요. 그런 공포감이 이제 많이 진정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 좀 편안하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주말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도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증시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그런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진정권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내일을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큰 소득을 얻은 것은 바로 이 공포감이 진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감이 진정됐다는 얘기는 최소한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줄었다는 얘기고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시장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하반 경기 위주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고 한국 증시도 올라서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 손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장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절대 성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이겠고 지금 당장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5차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증시가 곧바로 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개씩 모멘텀들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을 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가 오늘 상당히 강도롭게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과 현물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권들도 선연물 동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선물 매수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주도권은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시장 자체가 대세 하락세가 멈추고 하반 경직이 나오고 시장이 일단 안정권에 접어든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들이 주도했던 그런 장세는 이제 뒤안기로 사라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던 시각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꾸면서 대응을 해야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현재 추세적인 상승세가 무너지면서 살짝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적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매도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현재 이렇게 이제 녹색 박스를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5일 동안 다우지수가 대체로 26,500 정도 선에서 5일 동안 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양봉이 나오고 하락세를 보여주는 5일 평선을 살짝 뚫는 이런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대가 미국 뉴욕 증시가 중간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은 곳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높지 않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5일 평선을 뚫었습니다만 재반의 평선들의 저항이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하락세는 멈췄습니다만 치고 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들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하락세는 멈췄다. 반등까지는 그러나 참 여유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 일봉 차트 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걸까요? 한 예. 수로 들어보죠. 자, 내일 한 수는 외국인 주도 장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도 장세.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다라고 그쵸. 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어떻게 시장을 주도해 줄까요? 앞으로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 이제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일단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보니까 동학개미혁명에서 증시는 이미 많이 올랐고 오르고 나니까 이제는 백신 치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우리는 G2 이제 글로벌 국가에서 두 번째로 GDP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 지표가 괜찮았거든요. 더군다나
일부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도 괜찮았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그동안 장세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겁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한국의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선 겹들듯이 이제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 그동안 외국인들이 흔들어댄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이미 올랐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흔들어댄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들이 불안 매물을 떨어내면 그 매물을 받아낸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가 많이 해드렸었죠. 바로 그럽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시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개인 투자들의 장세 기입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 신용대출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신용대출을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의 신규 자금 유입이 쉽지 않다는 얘기겠고요. 결국에 개인 투자가들의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지 말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시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선호하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외국인 투자들은요 철저하게 차트가 아닙니다.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봅니다. 기업의 가치, 실적을 봅니다. 실적과 성장 가치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합니다. 안정성과 함께 실적과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주가 됐건 대형주가 됐건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또 업황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만큼 우리 개인 투자분도 철저하게 차트가 아니라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좋은 주식을 중심으로 매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9월 달 신용융자 잔고 추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9월 달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9월 15일, 16일 정도, 17일 정도 선에서 신용융자가 고점을 찍고 18조 조금 못 미친 상태에서 고점을 찍고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밀리는 구간을 그리고 밀리는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중심으로 반대 매매도 나옵니다. 반대 매매도 나오죠. 또 불안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용 들어갔던 물량들을 털어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신용대출이 쉽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이제 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비율이 높은 중소형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 많은 개인 개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적인 전략을 다양하시고 그런 종목은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가 조금 넘는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수급이 모두가 선물과 현물 시장 모두가 순매수로 돌아섭니다. 투신권들은 선물 시장에서 1,040억 정도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순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신권들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신권들은 적극적인 매수 유입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을 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투자는 선물 3,300개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230억 거래소 173억입니다. 역시 매수 규모 그렇게 강도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동향들을 보게 되면 시장을 계속해서 눌러대는 그런 형태와 함께 밑에서 조금씩 매집을 하는 이런 형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동향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외국인 투자들은 항상 미국 증시와 텀을 두고 적어도 2, 3일, 3, 4일 정도 텀을 두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그날 하루하루 수급을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은 펀더멘탈을 따라서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안정이 되고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고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안정이 되게 되면 외국인 매수는 들어올 겁니다. 천천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외국인 그리고 투신 쪽에 빨간 박스 쳐드리면서 조금 더 이쪽 수급을 눈여겨보자 하셨는데요. 그럼 오늘도 왠지 주도주로 가실 것만 같습니다. 그쵸? 오늘의 한 큐 종목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죠. 자, 이럴 때 주도주 이제 속된 말로 좀 쓸어 담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심스럽게 한번 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큐 종목은 HFR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쓸어 담는 거 아니고요. 갈만한 종목을 쓸어 담아 보겠습니다. 그렇죠. HFR 소개해드렸고요. 현재 구간 상승폭이 좀 큰 상황인데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최근에 급락이 나와서. 그렇죠. 네.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일단 반등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반발 매수도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후에 이제 증권시장 최대어는 이제 5G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HFR이라는 종목은 워낙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그 5G 관련 중에서 최근 거의 한 1년의 기간 동안 시세를 거의 못 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무선통신장비와 그리고 인빌딩 제조업체다라고 이제 대표적인 그 타이틀은 그렇게 달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삼성이 버라이존을 중심으로 대규모 장비 수주를 한 상태에서 이 버라이존 등의 이 프론톨 장비를 공급하고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프론톨 장비라는 부분들은 일단 5G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고 기주기라든가 중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통신 3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런 5G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수요가 필수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5G 투자가 뒤로 딜레이가 되면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늦어도 4분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 7턴 어라운드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걸 보고 있고 글로벌 투자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회사 실적 회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현재 같은 눌림력 조직이 매수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다시 강하게 올라갔고요. 밀집대 뚫었다가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가다가 또 밀리다 보니까 힘들죠. 힘듭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길게 볼 때는 정말 근래 들어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이때 놓쳤다고 한다면 이때 마지막으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구간 우리가 많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가 지금 45,000원까지 제시되겠습니다. 45,000원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 고점이겠죠. 이번만큼은 45,000원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5G 관련주의 레이스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갈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직전 고점 45,000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31,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FR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인 4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현재 6%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